뒷담화는 볼일 끝나고 합시다.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이 마련한 체력 테스트와 수주량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며 형수 마광숙의 곁에 설 자격을 인정받았다. 마지막 잔을 비운 뒤 그는 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광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야 했는지를. 그날 밤 술기운이 얼굴 가득 오른 한동석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숙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광숙은 이미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동석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녀의 조용한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녀 앞에 멈춰선 그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광숙은 말없이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 포옹을 놓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그대로 침대 위로 함께 쓰러졌다. 피로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일까 한동석은 이내 그녀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 있었다. 마광숙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다. 이윽고 거실로 나오는 한동석을 발견한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방, 일어났나? 한서방이라는 말에 순간 멈칫한 한동석. 그러나 이내 웃으며 인사했다. 네, 어머님. 푹 잘 잤습니다. 어제 힘들었을 텐데 찌개나 한술 뜨고 가게. 식탁에 앉은 한동석은 조심스레 국을 떠먹었다. 진짜 맛있네요. 이 맛은 정말 기억에 남겠어요. 광숙이 웃으며 덧붙였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마성의 맛이에요. 밥상이 정리된 뒤 광숙이 조용히 정리하고 있을 때 한동석이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한결이랑 한보미가 당신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께 요즘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고 소개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한결과 한봄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장소는 외부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포근한 조명 아래 격식을 차린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광숙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날을 위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옷을 골랐고 머리카락도 차분히 말아 넘겼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네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시 후 한결과 한봄이 도착했다. 한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요즘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고 궁금했습니다. 광숙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한결은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봄은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광숙을 바라봤다. 그녀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말수가 적었다. 그 미묘한 거리감은 테이블 위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한동석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나섰다. 한결이랑 한봄이 평소처럼 편하게 해. 광숙 씨도 긴장 많이 했을 텐데. 식사가 시작됐고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한결은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해하려는 듯 광숙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가 변화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웃으시고 말도 편안해졌고요. 그게 다 광숙 씨 덕분인가요? 광숙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변화가 있다면 제가 함께 있어주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봄은 여전히 조용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광숙 씨, 저희 어머니 자리를 대신하려는 건 아니시죠?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광숙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다만 함께 살아가면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억지로 뭔가를 채우려는 건 아니에요. 한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날 자리에서 확실히 드러난 건 한결은 광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한봄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광숙은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진심을 보여주자.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도 천천히 다가가기로. 어느 주말 오전 따뜻한 봄 햇살이 도심의 작은 문화 공간을 감싸 안았다. 마광숙은 약속한 시간이 되기 전 미리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오늘은 한봄과 함께하는 첫 공식적인 만남이자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싶은 날이었다. 그녀는 한결이 추천한 한옥 스타일의 문화공방 예약 공간에 들어서며 심호흡을 한 번 내쉬었다. 전통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고요한 분위기는 적당한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봄이 들어섰다. 단정한 셔츠에 밝은 미소를 억지로 감춘 듯한 표정. 광숙은 반갑게 일어섰다. 봄씨, 어서 와요. 한봄은 가볍게 목례하며 자리에 앉았다. 좋은 장소네요. 처음 와봤어요. 여기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닭이 만드는 클래스도 있어서요. 다음엔 그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잠깐의 어색한 침묵.
하지만 따뜻한 국화차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워주었다. 한봄은 잔을 들며 말했다. 어릴 때 엄마랑 종종 이런 곳에 왔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봄씨 어머니도 전통문화 좋아하셨나 봐요. 네, 특히 도자기랑 차 문화를 좋아하셨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셨죠.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장소였네요. 오늘 이 자리가. 한참을 더 대화를 나눈 후 광숙은 차분히 말했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웠어요. 동석 씨에게 다가가는 것도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라는 게 꼭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한봄은 말없이 광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통해 무언가 느껴지는 듯했다. 한참 뒤 한봄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광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비워진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할 순 없지만 당신들의 삶의 따뜻한 한 구석으로 자리하고 싶어요. 한봄은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웃었다. 마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전통문화 공간에서 나와 인근의 작은 북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한봄은 조심스럽게 광숙에게 물었다. 사실 아빠가 누굴 만나는 거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이해가 조금은 될 것 같아요. 광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말 정말 고마워요. 돌아가는 길 한결이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숙 씨, 봄이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마광숙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마음을 여는 건 기다림이 필요하다. 나도, 그 아이들도.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창 하나를 열었다. 언젠가 그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기를. 며칠 후 한동석의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한결이 받은 국제전화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장모, 즉 돌아가신 한동석의 아내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귀국한다는 소식은 한동석은 물론 한결과 한봄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언제 오신다고 했지? 한동석이 조용히 물었다. 내일 새벽 도착이래요. 아버지, 광숙 씨 얘기는 아직 안 하신 거죠?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얘기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 그날 밤 한광숙은 동석에게 한참 전화가 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다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 동석 씨, 무슨 일 있어요? 한동석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 우리 장모님이 귀국하신대요. 아이들 외가 쪽에서는 처음이라 당신 얘긴 조금 미뤘어요. 괜찮아요. 뭐든 순서가 있죠. 하지만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게요. 다음 날 공항에서 장모는 단정한 베이지색 수트를 입고 도착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쉽게 풀릴 기미가 없었다. 한결과 한봄이 마중을 나가 있었고 한동석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구나. 너희 아버지 요즘 소문이 있던데 그 얘기 맞는 거니? 한결과 한봄은 서로 눈치를 봤다. 장모의 촉은 예리했고 이미 무언가를 알아챈 눈치였다. 며칠 후 장모는 한동석의 집을 방문했다. 마광숙이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곳곳에 배어 있었다. 꽃병, 차 세트, 거실에 손글씨로 된 메모. 장모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집에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한동석은 담담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요즘 어떤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모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분, 아이들은 봤니? 한결과 한봄 모두 인사드렸고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고 내 아내가 세상 떠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세 사람을. 나는 그런 빠른 변화에 동의 못한다. 장모님,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빈자리를 그냥 방치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장모는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 그 여자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봐야 알겠으니. 며칠 뒤 정식으로 마광숙과 장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장모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직설적인 말투로 본론을 꺼냈다. 당신, 우리 봄이 엄마 자리에 들어올 생각이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까? 광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할 순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마음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앞으로의 평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형제들의 인정, 자녀들과의 신뢰, 그리고 이제는 장모의 마지막 시험까지. 마광숙 앞에는 또 다른 고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랑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결국 살아내는 것. 오후 늦게 LX 호텔 홍보팀 실무자가 회의 도중 다급히 한동석을 찾아왔다. 회장님, 이 영상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 민원 중 내부 CCTV 영상이 외부 커뮤니티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한동석은 굳은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에는 술자리에 참석한 장면과 누군가와 나눈 대화 일부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지? 정확한 유출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만 내부에서 유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동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이젠 감춰둘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야. 모두가 숨기고자 했던 그날의 사건이 마침내 세상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형제들의 인정을 넘어 자녀와 장모라는 마지막 고개를 향해 걷기 시작한 마광숙. 그리고 다가오는 폭풍의 그림자. 40회가 흔들린 평화였다면 41회는 파국인가 돌파구인가. 다음 회차 예고도 놓치지 마세요. 드로디는 드라마의 멜로디를 붙입니다. 이 내피셜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칭찬과 응원해주세요.